먼저 카이스트 학교사 기록을 위한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16학번 임윤성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학부의 전신인 KIT가 설립되던 당시에 관한 생생한 기록을 위해 동문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KIT에 언제 입학하셨고 무엇을 전공하셨는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86년에 입학했고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남택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86년에 입학했고요. 화학과를 전공했고 현재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희승입니다. 네, 저는 86년도에 전자전산학부에 과기대 1회로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전산학 전공으로 졸업하고 또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 공부를 다 한 후에 2002년부터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동입니다. 같은 해 입학했고요. 전기전자공학 전공했고 지금은 세트레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985년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연구원의 수는 불과 8명이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연구 인력과 기능 인력의 보충이 곧 국력과 직결된 과제였고 이런 배경 속에서 KIT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KIT의 첫 입학생 모집에 응시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한국과학기술대학, 즉 KIT라는 학교에 대해 언제, 어떻게 처음 아시게 됐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몰랐고요. 아침에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아침 조회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근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친구한테 조회가 끝나고 나서 우편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9시에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야 그건 뭐냐라고 물었더니 입시 지원서래요. 어느 학교인데 그랬더니 뭐 대전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저는 사실 그렇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 소개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 남는 거는 그 입학 그 요람이 그 건물 그림이 그러니까 건축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조감도로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조감도로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신생학교를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주변 분들의 이제 만류나 아무래도 다들 공부를 잘 하셨고 뭐 의대를 지원하시고 서울대도 이제 지원하시려고 하셨으니까 이런 신생학교를 왜 가냐 혹은 걱정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당시에 우리 부모님이나 뭐 선배님이나 학교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에 나가면 선후배 간의 그런 뭐 끌어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선배도 없는 대학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작지 않은 부담이었던 게 분명한 사실이었고 실제 그런 애로사항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발생하기보다는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저는 좀 많이 경험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생활이 더 충실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학교의 교수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도 실제 교수로서의 그 티칭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인생을 상의하거나 뭔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선배가 계셨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손으로 뭐 실험실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동아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 또 좋은 점도 있거든요. 앞에 이렇게 밀려있는 똥차가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된 이유 중에 큰 도움이 됐던 부분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식물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대구 경북대학교 이과대학 학장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저희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전에 보면 이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주면 교장 그때 정상적인 교장이 아닌 명칭을 쓰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정년퇴직을 하셨다 보니까 정규직 교장 선생님이 아니셨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입학 시험을 보고 붙었다라고 하니까, 그러고도 이제 학력고사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저녁에 야간 자습을 하니까 그분 성함이 양인석 교장 선생님인데, 양인석 박사님이 저녁에 야간 자습하는데 저를 부르세요. 그러더니 너 거기 붙었다며? 라고 하시면서 그 학교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처음으로라도 네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인커리지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 부분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입학식 때 입학식 풍경과 첫 학기 분위기를 이제 다들 그때도 새내기라고 불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새내기라고 하면 막연히 좀 환상이 있고 왠지 대학 처음 와서 좀 설렐 것 같고 이런 분위기들이 다 있는데 혹시 그런 분위기들을 기억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986년 이 과기대의 분위기, 이게 황량했다라고 자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 황량한 중에 또 보석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까 우리 박성동 의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빨간색 벽돌로 지은 도서관, 기숙사, 강의동 이런 건물이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매우 멋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논밭, 황무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무슨 스위스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멋진 건물이 놓여 있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깨끗한 샤워실, 깨끗한 기숙사 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새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깨끗하고 또 투자도 좀 많이 해서 좋은 그 설비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대로 또 황량한 중에 많은 위안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는 1학년만 있으니까 전체 공간은 4개 학년을 수용하는 공간인데 실제로 거주하는 인원은 1학년만 있으니까 4분의 1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산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업 시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보통 이제 정각에 시작해서 50분에 끝나니까 그 중간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캠퍼스에 정말 아무도 없고,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 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되면 조금 보이다가 또 아무도 없고, 그런 특이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면 2학년들이 또 다른 500명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아요. 얘는 내 친구, 얘는 내 후배. 500명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 학교가 조금 더 사람 사는 냄새도 좀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동아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날 카이스트에서는 1학년 때, 새내기 때 학과가 없다 보니까 동아리 단위로 이제 많이들 몰려서 놀러 다니고 하는데, 지금 합창단이나 뭐 제가 속해 있는 방송국이나 이런 데는 1986년도 처음 과기대가 생길 때부터 이제 있었던 동아리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처럼 이제 교수님이나 의장님도 동아리 활동을 하셨는지, 또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동아리가 없으니까 다 동아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바둑 동아리를 처음에 만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맥이라고요. 아직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숙사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둑 두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방마다 다니면서 바둑을 두다가 이제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제 전공이 시작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전공에서 이제 보낸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연극 동아리나 합창반 동아리나 봉사 동아리 그때 만들어서 활발히 했던 기억이 나고, 또 뭐 스포츠 동아리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뭐 축구 동아리 허리케인이었나요? 예, 아직 그때 만들었던 거고, 뭐 디딤돌 합창반 동아리나 그룹 사운드 동아리들도 있어서 그때 좀 강적도 그때 만들었었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그 학과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동아리 생활도 많이 못 하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특히 이게 동양 향후에 또 많이 있었어요. 저기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 지역 다 합쳐도 한 10몇 명밖에 안 되니까 향후애들끼리 모여서 친목 도모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담화에 자리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 세 분이나 이제 여러 많은 카이스트 학생들의 꿈인 카이스트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카이스트의 교수가 돼서 이제 모교 자신이 대학 생활을 했던 이 모교에 와서 이제 교수가 되셔서 또 느끼는 감상은 또 다르실 것 같은데 이제 교수가 되셔서 이제 저처럼 학부를 다니고 또는 제가 이제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하지만 대학원에 진학해서 또 연구자의 길을 가려는 후배 또는 제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가장 처음으로 이제 학부 졸업생으로 제가 이제 부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바로 직후에 이제 이동훈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들이 많이 부임했었어요. 사실 저 영국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느낀 거는 학생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그만큼 어떤 쏟는 애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처럼 그런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정말 학생들하고 뭔가 같이 해서 교육을 해서 잘 키워보고 있다 싶은 생각들이 물론 거기도 괜찮았는데 모교에 오면 훨씬 더 커져서 좋겠다는 생각이 좀 더 막연한 동경이었죠. 그래서 막상 부임을 하니까 처음에 느꼈던 굉장히 감사했죠. 그리고 좀 약간 과분한 그런 내가 진짜 모교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고 와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빚이라 생각하고 많이 갚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또 이제 은사님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그 뭐 정신없이 일했죠. 그냥 뭐 학과를 또 키우기 위해서 작은 학과 키우기 위해서 일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나이 차가 얼마 안 되니까 후배 같은 이제 제자들이죠. 뭐 나이 차이도 실질적으로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학과가 짧은 시간에 많이 크고 하니까 정말 신났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어떤 그 감사함이나 또 과분한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좀 뭐 스스로도 내가 열심히 해서 또 학과가 잘 되고 학과가 잘 돼서 카이스트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이런 뭐 인류가 잘 되고 이런 그걸 이렇게 같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고 마당새처럼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학생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이제 우리 학과 설명회 또 이야기하는데 많이 부러워요. 지금도.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좋았지만 지금도 참 좋거든요. 저는 뭐 지금 다시 입학해도 우리과 학생들 그러니까 다시 입학할 때 별로 고민 안 할 것 같이 학부나 대학원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어떤 교수님들 학교의 환경이 이렇게 잘 해주는 그런 학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고3이 돼도 다시 카이스트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고 대전도 살기도 괜찮은 것 같고 살아보면 물론 좀 지루하다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그때와 좀 다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와서 참 고마움이나 감사함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결핍이 많다 보니까 감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보답해야겠다 혹은 이제 되갚아야 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풍요로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해외에 뭐 장학금을 주고 항공료 주고 해외 교환학생을 가도 근데 교환학생 신청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저 그런 거 또 너무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마치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맑은 공기 안에 있는데 그 맑은 공기라는 그런 소중함 같은 거 잘 못 느끼는 거 아닌가? 많이 이런 좋은 환경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는 이제 그냥 못 모르게 왔는데 그런 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맑은 공기였던 거죠. 그래서 좋은 어떤 그 체력을 이렇게 쌓게 됐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감사하고 이제 학생들한테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카이스트 모교에 이제 부임하게 된 날 너무 기뻤죠. 일단 너무 기뻤고 한편으로는 너무 책임감을 이제 실감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고 사실은 저보다 물론 후배들이 사실은 저희과 후배들이 먼저 부임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초창기 멤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지켜볼 것 같은, 제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가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껴서 일단 뭐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 게 뭐 본인이 선택만 하면 자연스럽다고 그냥 선택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정도의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학위를 하고 학교에 교수로 가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은 카이스트 그 학부를 졸업해도 홍릉에 가서 그러니까 내려오는 줄 몰랐을 때니까 석사를 마친 다음에 당연히 유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때였으니까 모든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다 그런 트랙을 밟으신 거를 봐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학위를 해도 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당연히 있을 정도로 그렇게 루틴한 그 패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위를 여기서 하고 학위로 결심할 때까지는 정말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내가 한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자기 확신을 심어줘야 될 정도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당시에 두려웠던 거는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영어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시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 학위를 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영어로 노트도 쓰려고 노력했고 모두 정말 유학 간 사람보다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박이 좀 있었을 정도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줬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간 거지 못 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도록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희 과의 경우에는 정말 전국의 대학교에 카이스트 학위자들이 퍼센티지가 아마 더 높을 겁니다. 이런 시절이 30년이 지나니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살아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다들 뭐 느끼셨겠지만 되게 위기의식이 많았어요. 이게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처음부터 선생님들도 자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도 했었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한 그러니까 결정이 진짜 잘한 결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도 참 모르겠고 미래에도 불확실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 살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나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런 데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래서 좀 부러워요, 사실은. 사실은 부러운데 또 한편으로 아까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렇게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들이 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패배의식 같은 거가 있는 친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들이 차 있었고 우리가 잘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확신들이 스스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학생들이 좀 약간은 루틴하다거나 패배의식 뭐 그런 거가 좀 보이는 학생들이 좀 눈에 띄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즐기면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 모자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자꾸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카이스트가 본질에 충실한 학교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중에서 같은 과의 학생들 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카이스트 문화는 그 학생을 존중합니다.
동료 친구들도 존중하고 교수님들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인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한심한 범생이 취급을 하거나 또는 세상을 모르는 깝깝한 사람 취급을 하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카이스트의 문화는 본질에 충실한 그것을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꼭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학교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국민의 자랑이 되고 있는 그런 학교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런 국민의 사랑과 국민의 자랑이 되는 학교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카이스트 네 글자를 들으면 아, 거기는 원래 과학 무지 좋아하는 애들 또 잘하는 애들 모여가지고 열심히 그거 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 또 어떤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국민들 마음속에 우리나라에는 카이스트가 있잖아 라고 딱 떠오르는 그런 그 학교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핵 인싸로서 저도 그것이 실현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한테 믿음과 소망을 주는 자랑이 되는 그런 학교, 이게 우리 카이스트에 대한 꿈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우리가 카이스트가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당장 좀 몇 가지 고쳤으면 아니면 이랬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학교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카이스트는 연구소가 아니고 분명히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거. 더욱이 저는 학부 과정의 교육에 대해서 학교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다. 그 대학 1학년, 2학년 때 듣는 수업에서 그 젊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부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수업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본으로 유학 가든 유럽으로 유학 가든 미국으로 유학 가면 그 나라 말을 공부하고 가야지 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외국 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어로 공부하는 게 과연 글로벌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거냐?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특히 학부생들의 경우는 가장 펀더멘털한 수업을 제대로 들어야 공학이나 과학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근본이 튼튼해져야지 그 다음 이제 대학원 과목을 듣기가 쉬워지는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선생님이 구사할 수 있는 영어의 능력이 80%라고 치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영어의 능력이 80%라고 치면 88이 64, 64%밖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홍릉에 있는 경영대학원을 무조건 대전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 이유는 아까 남택진 교수가 이야기했던 카이스트가 대전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대전이라고 하는 사회, 특히 대덕 연구단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제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카이스트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대덕 연구단지 내에 있는 출연연구소, 뭐 기업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세종시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영에 대한 부분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대학원 과정일 필요는 없겠지만 뭐 스탠포드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프로그램이 Executive MBA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도 다녀오긴 했었지만은 짧은 기간 동안 다녀오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수한 연구자가 사실은 우수한 관리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무슨 우수한 연구자 중에 관리자를 뽑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경영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런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대전에 지금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인근에 있는 다른 대학에 가서 MBA 과정을 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 자존심 수준이 높아가지고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공간,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강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자들한테 저녁 시간이든 주말이든 이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수님들한테 강의 계속 하라 그래서 싫지만 뭐 돈 받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들이 한정된 곳에만 사용되지 않아야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융합이 일어나고 대덕 연구단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학자들, 과학자들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카이스트가 특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카이스트는 대학 랭킹 순위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또라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저희 회사 신입 직원들 채용하는 공고에도 정말 또라이 같은 애들 좀 들어와라.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my own way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처럼 카이스트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공학대학이고 이게 어느 뭐 홍콩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어느 나라에 있는 대학하고 순위 다툼하는 걸로는 이젠 더 이상 의미 없다. 진짜 세계 최고를 지향하려고 그러면 그런 어떤 평가 기준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게 카이스트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걸로 오늘 담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